이 세부적인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문을 하는 거, 또 관찰을 하는 거, 공감을 해주는 거,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말하기의 첫 번째는 유혹하기입니다. 유혹을 하기 이래요. 네,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업 중에 어떤 학생이 발표를 시작할 때였대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발표 시작과 함께 갑자기 질문을 했더니 다른 학생들도 마취총을 맞은 듯 집중하더라고요. 질문이 방아쇠가 되어 생각이란 총알의 속도와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를 끌어들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네, 이 친구가 발표를 할 때 그냥 저는 누구고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객들한테 딱 시선을 집중하게끔 여러분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유혹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요. 그쵸? 남의 이야기에 관심 없고 내 이야기에 관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질문이라는 건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마법입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발표자가 말하려는 주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 멋있네요. 질문을 하는 순간 발표자가 말하려는 주제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버린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별명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집중하면서 내가 별명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 자기 말하기에 참여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약 제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주제로 말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준비할 거예요. 자,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질문을 준비하시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 작가님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할 거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러면은 순간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내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아껴 쓰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스피치를 나와 같이 여행을 떠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겁니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진짜 대표 스피치 강사님이신 김미경 강사님도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막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네,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서 스피치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바로 질문의 힘이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인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내면 아쉽겠죠? 정말 꿀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뭐 꿀팁을 알아도 사실 우리가 스피치를 잘하고 말을 잘하려면은 뭔가 꿀팁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내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고 그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스피치를 할 때. 그죠?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10번 이상 사람을 바꾸며 전달하라. 10번 이상 사람을 바꾸며 전달하라. 네, 무슨 내용일까요? 자, 고등학교 때 말을 잘하고 싶었던 저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학년에는 총 10반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 한 반의 친구에게 들려주고 그러니까 1반의 친구에게 들려주고 다음 쉬는 시간에는 2반의 친구에게 들려줬고 이렇게 10반을 다 돌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10반 친구는 저를 재밌는 애라고 했고 1반 친구는 시시하다고 했다더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똑같은 얘기를 1반부터 10반까지 돌아다니면서 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강사님이. 근데 1반 친구는 재미없다고 했는데 10반 친구는 재밌다고 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1반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처음 얘기한 거니까 약간 어설펐던 거죠. 어느 포인트를 재밌게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가 딱 집중력 있게 들어가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포인트를 몰랐는데 1반 하고 나서 그 보완점을 2반에 한번 투영해보고 수정해서 3반 친구한테 해보고
점점 스킬이 쌓이면서 10반 친구한테 말을 했을 때는 이미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진 정말 굉장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10반 친구는 제가 9번에 걸쳐서 정리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거는 와, 저라면은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늡니다. 스피치는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 강사님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연습의 힘이라는 거예요. 연습의 힘.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네, 한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지금 몇 번 안 됐어요.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하지만 전 알아요. 횟수를 늘릴수록, 양을 늘릴수록 질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1반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10반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스피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운동이 됐든 뭐 사랑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부분이 있었던 간에 1반에서 10반까지 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써먹으세요. 네, 여러분 써먹으세요. 그리고 이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 책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강연가 앤서니 라빈스는 자신의 저서인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아우, 무거워. 이거 두꺼운 거 봐. 엄청 두껍죠. 이러니까 좀 약간 읽기 싫으시죠? 자, 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이제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해주신 말이래요. 네,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기부여가이시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강사이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에게 강의하기로 다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대중 강사가 될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한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강의를 했대요. 네. 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1년 동안 48번을 강의한다. 그러나 나는 2주 동안에 그와 비슷하게 강의를 한다. 자,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는 강의를 자기는 2주 만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한 달에 2년치 경험을 하게 되는 셈이다. 멋있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어떤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짧게 얼마든지 지금 당장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1반에서 10반까지 연습한 것처럼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내 강의가 모두 훌륭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경험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렇게 계속 발전한 덕분에 나중에는 아무리 큰 규모의 강당이라도 들어가서 그들 인생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바로 하루에 3번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하루에 3번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친 듯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강사님이 이제 학원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있었대요. 네, 한 똑똑한 학생이 있었는데